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많이 올라갔네요. 보니까 비트코인은 8% 정도, 이오스는 24% 정도, 이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도 좀 내려갔고.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서 미국 증시에서 있는 자본금이 암호화폐로 조금 들어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측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 시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페이스북하고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출시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인재를 고용 중이다. 밑에 보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섰다.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이 아니고 암호화폐라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데이비드 마커스,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의 전 이사 멤버인데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팀을 만들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결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뭐 인재 채용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이 기사를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암호화폐를 도입할 거고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프라이빗 뭐 그 외에도 뭐 퍼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퍼블릭은 암호화폐가 강제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프라이빗은 선택이죠. 퍼블릭은 노드에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보상수단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보상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더리움의 뎁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디에 써야 될지 그 사용처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어찌 보면 좀 골칫덩어리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자금 모집, 그러니까 단순히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탭으로 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블록체인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포크해서 만든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노드 보상을 위해서 뭐 코인을 발행해야 되거나 탭으로 나오려면은 사실 대부분 블록체인만 도입하지 않고 대부분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뎁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많이 속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들 모두 암호화폐가 좀 강제적으로 발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의 사용처를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 암호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물론 뭐 무조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그 사례를 첫 번째로 보여주면 파급 효과는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SNS라서 마케팅 용도로도 많이 써요. 개인이 운영하는 스토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보 수단으로 많이 쓰는데 요게 좀 결합이 돼서 페이스북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뭐 D앱들 중에서 스토어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계정을 뭐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 스토어하고 연계돼서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생태계 안에서 이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는 단어를 언급한 게 되게 의아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기사 전문을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총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파기 관련된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요 내용이고, 두 번째가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 제도 현황 분석, 세 번째가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네 번째 분산 원장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다섯 번째 분산 원장 시스템에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요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어떤 그 블록체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요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약간 요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규제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규제 아닌데 제도화에 가까워요. 블록체인이 어떤 아이인지 좀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이게 뭔지 정확히 좀 탐구를 하고, 요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도화 부분과 관련된 규제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요 개인정보 파기 관련된 기술적 대응 방안은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오프체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저장할 때 애초에 암호화를 한번 해서 저장을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요거는 뭐 법 제도 현황 분석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지금 현재 민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 계약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도 계약의 일종으로 취급을 해줄 거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계약, 이것뿐만 아니고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데이터로 인해서 뭐 맺어지는 계약들이 대부분 다 계약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보면 분산 원장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가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고 분산 원장 시스템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블록체인과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산 원장 시스템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저장된 전자문서들이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지금 개발되어 있는 블록체인으로만 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좀 진보되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탈중앙화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 기관이 있고 권력을 분산해서 받는 분권화의 형태로 가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요 전자문서 인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5가지 중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부분하고 계약으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전자문서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개선안은 내년 1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요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돼요. 요런 것들 이외에도 저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거래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세 지금 많이 조작되고 있다고 의혹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 시세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장치를 좀 마련을 해둬야 되고 블록체인 ICO에 대한 그런 규제안들도 많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제도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금 도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들은 계속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